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최근에 읽은 아주 멋진 책에 대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책이에요. 아마 갖고 계신 분도 많고 아마 두께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들은 적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일론 머스크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올라갔던 책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천재인가 사기꾼인가? 저는 머스크를 좀 잘 아는 편이에요. 왜냐, 제가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곧 홍보가 저 일론 머스크의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많이 그쵸? 예, 정보를 듣고 판단하고 있는데 천재적인 사업가이면서 사기꾼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이 저자와 작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머스크의 10대 정체성 이 책을 쓴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세계적인 이제 칼럼니스트가 전기 작가가 어떻게 글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10가지 정체성을 골랐고요. 그리고 제가 종합적인 평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볼게요. 월터 아이작스는 왜 일론 머스크를 썼을까? 근데 스티브 잡스는 2011년에 그가 죽기 전에 인터뷰어로 그 당시 뉴욕타임스 편집장이었던 월터 아이작슨을 지정을 해서 월터 아이작슨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삶을 정리할 생각을 했는데 뭐 일론 머스크는 아직 뭐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젊은 것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56세 만 56세 죽었으니까 그리고 월터 아이작슨을 만날 때가 아마 일론 머스크를 만날 때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봤을 때 이유는요.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요 전에 월터 아이작슨 썼던 코드 브레이커의 어떤 주인공이었던 이제 제니퍼 다우드나와 함께 이제 21세기의 3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경제와 미국 그죠? 어떤 테크 산업을 이끌 어떤 3대 어떤 주자 어떤 3대 거인 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미국의 미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일론 머스크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책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동안 이제 전기도 여러 번 나왔는데 공식적인 전기, 즉 머스크를 인터뷰하고 쓴 책은 이 책이 아마 최초였던 것 같아요. 월터 아이작스니까 이 사람이에요. 유대인 같이 생겼죠. 유대인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은 이제 세 권의 전기가 있고요. 그 전에 아인슈타인의 전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전기가 있었고 이렇게 천재들 그리고 어떤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은 뉴욕타임스를 떠나서 이제 전문 전기 작가로 이제 인쇄를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그리고 강연이나 그리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얼마 전에 3프로TV에서 인터뷰도 했어요. 그리고 조선비즈에서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예. 이 사람이 최고의 전기 작가인 이유는 간단해요. 정말 그저 그 막강한 섭외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저 오바마의 전기를 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바마 인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인물 중에서 그 사람에게 전기를 쓰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프 베조스 어쩌면 전기도 이 사람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빌 게이츠도 전기를 쓴다면 아마 월터 아이작슨한테 맡기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몸이 하나기 때문에 그것 다 불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몇 년간의 한격으로 아니 코드 브레이커가 작년에 나왔던 책이니까 그 거의 1년 만에 쓴 책이 아닌가 싶은데 내년쯤에는 제 생각에는 오바마의 전기를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여하튼간 최고의 전기 작가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의 공통점이 이 책에도 언급이 되는데요. 좀 이렇게 각도를 잡으니까 좀 비슷해 보여요. 하여튼 근데 인종적으로 머스크는 어머니가 영국계 캐나다인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보어인, 그러니까 나중에 영국의 시민통치를 받지만 원래 뿌리는 네덜란드 출신인.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아리안족, 뭐 그렇죠. 게르만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티브 잡스는 어머니는 부모가 다, 즉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다, 그러니까 친부모에게입니다. 양부모가 아니라 독일계고요. 아버지는 시리아계입니다. 뭐 시리아계도 뭐 그러니까 약간 네, 시리아계와 독일계의 어떤 외모가 섞여 있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그거예요. 좀 어떤 광적이고, 그쵸? 예, 어떤 그리고 천재적인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다 직원들에게 못된 CEO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그리고 현실 왜곡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현실을 왜곡시켜 가지고 직원들을 그렇게 못된 CEO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쵸? 예, 물론 지금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는 뭐 직원들이 많이 나갔지만 그렇게 만드는 이유도 현실의 왜곡장을 만들기 때문인 거죠. 이게 이 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의 정체성을 이제 10가지를 이제 뽑아봤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부모가 화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혼을 했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이제 그런 경험에, 그리고 학교 폭력, 그 동네 놀이터에서 많이 맞았는데 이 덩치가 있잖아요. 내가 일론 머스크가 남한테 맞을 쉽게 말하면 어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요. 그래서 혼자 시간이 나서 도서관에서 책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 그러니까 대학에서 진학은 펜실바니아 유펜 대학이랑,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쵸 이제 이쪽 서부로 와서 그쵸 이제 컴퓨터 공학이나 엔지니어 그쵸 예, 물리학을 전공했던. 근데 어렸을부터는 책만 읽었어요. 요 책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인데이션이라는, 저도 7권의 시리즈를 다 읽었는데요. 이 애플 TV에서 이제 올라와 있는 1편부터 10편까지의 이 파운데이션을 이건 완결이 아니고요. 이 시리즈 1만 가지고도 만든 게 10편이에요. 그러니까 즉 시리즈 7까지 다 영화된다면요. 모두 70편이 나오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방대한, 저도 읽었는데 한 권당 600페이지에서 700페이지 되니까 한 5,000페이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인데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 이꼴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화성으로 이주를 가야겠다. 원래 내 고향은 화성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준 책이 이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 월터 아이작슨에 따르면 이 책이 이 사람의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의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바로 더글라스 아담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조금 유머러스하잖아요. 그쵸? 우주에 관련된 책이기도 하고 은하수를 넘어서 여행하는 그쵸? 예, 인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약간 코믹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기발하면서도 약간 코믹하고 그러면서도 못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정체성인데요. 일단 두 번째 정체성은 미국에 이민 가자고 먼저 제안했던 것도 장남인 그였더라고요. 예. 왜냐, 외할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었고요. 외할아버지는 그렇죠.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서 캐나다에서 그쵸 국적을 얻고, 그리고 딸 둘을 낳았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메리는 일론 머스크의 엄마, 저도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메리는 쌍둥이였던, 그러니까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남인 그가 미국에 이민 가자, 그 외할아버지도 원래 미국 사람 아니냐, 그래서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를.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가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와 그쵸,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과 5 아들을 두고 그중에 한 명은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그라미스랑 셋이 있고, 둘이 있고 그 그라미스 사이에. 그리고 정자만 기증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 둘 사이가 그쵸? 예.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그 좀 뭐랄까 머스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죠? 좀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정자만 기증했다고 하는데 뭐 그걸 믿을 사람 몇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책에도 정자만 기증했다고 체해 수정을 통해서 났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지금 머스크가 살고 있는 텍사스로 사라 자일스인가요? 지금 엑스라는 지금 머스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이제 엄마는 이제 이주에 온 것들 보면은 그라임스랑 같이 살면서 저는 혹시 이 몰몬고들처럼 머스크가 일부의 처지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는 가정의 행복보다는 언제나 극적인 강렬함을 원했다는 말로 이 인생 자체가 모험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쵸? 예. 그야말로 이 사람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의 사전에는 만족이란 단어가 없다. 그는 만족을 경멸한다. 그죠? 예. 만족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싫어하기 때문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항상 도전하는 거고요. 머스크는 저는 최대의 장점이 이 만족을 모르는 항상 도전하는 정신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머스크를 보고 처음엔 테슬라에 투자를 했는데, 작년에 그쵸 트위터 인수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올해 행적은 솔직히 말하면 전기차가 너무 더디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내리잖아요. 그 이유는 안 팔린다는 뜻이고, 생각만큼 전기차로 전환 속도가 빠른 게 아니에요. 그냥 2030년이면 다 전기차가 세상을 돌 것 같지만 세상에 그렇게 쉽게 내연차들이, 그리고
석유 쉽게 저는 죽을 것 같지 않거든요. 예. 여하튼간 그는 항상 만족이라는 단어를 경멸합니다. 예. 그래서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에 반대 아닌가요? 만족을 원해서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여하튼간 그는 그런 점에서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스크를 사랑한다는 건 분명하고요. 리스크 성애자예요. 예,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그냥 어떤 트위터에 나와서 보통 사람이 그게 만약에 웬만한 우리나라 기업 CEO라면 그런 발언을 못 할 텐데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발언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월터 아이작스는 합니다. 태풍이 몰려올 때 가장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죠. 이런 비유와 멋진 표현 때문에 물론 이건 원문을 제가 보지 않고 번역문을 봤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표현한 건 정확히 이제 아이작슨의 문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간 대단한 필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건데요. 제가 그라임스란 여자, 자일스란 여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자니 뎁의 부인이었던 엠마 허드랑도 사귀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분이랑은 아이들 5 낳고 어, 예, 제니퍼죠, 그쵸? 예, 어, 정말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혼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이제 엠마 허드랑도 정말 격하게 싸우고 결국 결혼한 적은 없으니까 헤어진 것도 헤어졌다 다시 5개월 동안 같이 살다가 또 헤어졌어요. 그래서 동생 킴벨이 그렇게 형을 제일 잘 알고 어떻게 보면 형을 사랑하겠죠.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왜 그는 형은 왜 항상 잘 모르겠다. 왜 항상 저렇게 독성 강한 여자에게 끌리느냐. 그렇게 월터 아이작슨이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 좀 이쁜 여자에게 끌리는 것 같은 이쁜 여자들이 독성이 강한 것 같은데 여하튼간 자기는 사랑에 관해서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요 그 말을 믿진 않습니다. 예. 머스크가 사랑 때문에 모든 걸 그렇게 버릴 정도로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여자를 바라볼 때 그는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이성애자 남자들은 그는 정말 전형적인 쾌락주의자예요. 예.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는 그냥 그 트위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극단적인 조울증 환자예요. 어떨 땐 굉장히 좋고 어떨 땐 우울하고 어떨 땐 그쵸 굉장히 기쁘고 그래서 아마 가까운 사람들이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게다가 여기다가 이제 제가 앞에서도 이제 도전을 즐기고 롤러코스터를 무척 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광적인 긴장감을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유지하게 만드니까 사실 그는 어떻게 보면 뭐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4시간 빼고 다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일하고 하는데 그렇게 일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냥 광적인 긴장감을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도 그리고 뉴럴링크에도 이제 어떤 이제 그 유지하려고 하는데 트위터는 이미 그쵸 잭 도시가 쉽게 말하면 널널한 그런 회사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직원의 90%가 도저히 그쵸 테슬라 그쵸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일할 수 없겠다. 그 분위기에서 못하겠다고 튀어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정치성인데요. 그는 지금은 원래 공화당 지지자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공화당에서 내년에 누가 나오든 공화당을 지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바이든 찍지 말고 공화당 찍으라고 지난 그쵸 예. 이제 그 중간 선거에서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공화당 지지는 아니었더라고요. 좀 뭐랄까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 또라이 좀 어떤 이렇게 쇼맨십만 강한 사람들 좀 비판하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기업인 중에서 가장 먼저 공화당에 가깝게 다가가서 제프 베조스랑 함께 두 사람이 가장 저희 말하면 이제 공화당 어떤 지지를 어떤 바뀐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공화당 지지로 바뀐 건요. 이제 셋째 아들인가요? 그쵸? 예, 성전환 수술로 이제는 여자가 된 아들이 예, 극렬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랑은 절연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 툭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때마다 따지는 거야. 내가 진짜 사회주의자다. 왜냐? 나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어딨냐? 그쵸? 예, 세금 많이 내는 게 그게 사회주의자 아니냐라고 하면서 따지기도 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골수에 사실은 공화당이 지지였던 것이 맞고요. 다만 대놓고 그게 맞는 게 저는 이 사람이 중요한 게 2020년 선거에 투표를 안 했어요. 왜냐 자기 뭐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텍사스 오스틴에 살죠. 그
텍사스는 샌프란시스코는 뭐 내가 찍든 안 찍든 민주당이 바이든이 되는 게 뻔하니까 안 찍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더라도 그쵸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랑 이 사람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바이든이랑 사이가 나쁘죠. 예. 종합평가라면 역시 아이작슨입니다. 한마디로 역시 아이작슨입니다. 근데 잡스만큼 감동적이진 않은 게요. 아이작스 저 뭐랄까 스티브 이제 잡스의 어떤 감동적인 삶 어떤 어렸을 때 그죠 부모한테 버림받아 가지고 어떤 양부모 밑에서 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췌장암으로 죽고 이런 극적인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동적이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머스크에 훨씬 더 우호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데 책이 아쉬운 게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고요. 머스크의 일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머스크의 일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에 좀 전반적인 비중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것도 사업의 적은 비중을 저 뭐야 그 이제 여러 업체들 스페이스X 그리고 뭐 트위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뭐 솔라 에너지 관련된 기업 뭐 그리고 이제 하이퍼루프에 관련된 게 이렇게 분산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 투자에 영감을 얻으려고 이 책을 일론 머스크가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보다는 머스크 팬이 읽으면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5.0 만점에 그래도 4.5점을 줬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꼭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